동덕여대 논술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는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세부 일정은 지금 확정이 되었거든요. 인문 1은 오전이고 인문 2는 오후에 봅니다. 과거에는 통합 교과형으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인문 1과 인문 2로 조금 구분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인문 1과 인문 2의 문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니까 요거는 조금 확인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인문 1은 통계 도표 그래프 중심, 인문 2는 통계 도표 그래프와 수학적 자료 포함. 수학적 자료 포함이라는 게 계산이 막 필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문 1, 2, 인문 1, 2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1500자 내외고요. 세분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1- 이렇게 있고요. 검정 볼펜이고 수정 테이프가 사용 가능합니다. 검정 볼펜만 사용 가능하니까 볼펜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당황을 합니다. 자, 최저는 2합 7입니다. 2합 7. 논술 100% 전형이고요.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반 조금 안 되거든요. 50%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50% 학생을 내가 제낀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인문 1, 2의 문제가 좀 달라요.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경쟁률은 요 실질 경쟁률, 논술 점수 이런 것들은 학교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되는데 최저 맞춤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기 때문에 낮아질 겁니다. 인문사회 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락사에서 다라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밝히고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입장이 지닐 수 있는 윤리적 한계를 서술하시오. 자, 제시문이 가나다라 4개인데 글자 분량이 어때요? 350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 어,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논제에서 독해 정확히 해서 답을 찾는다 이런 생각으로 쓰세요.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마의 도덕적 판단을 설명하고 바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시오. 그래서 350자 두 문제가 1-1, 1-2로 나오고 문제가 안락사로 어때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같이 붙어 있던 문제를 조금 뜯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제가 도표 그래프를 갖다 놓았어요. 도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탐 시간에 도표 그래프 배우잖아요. 도표 그래프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동덕여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를 바탕으로 그림 일리에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림 일리에는 실업자의 문제가 나오죠. 그죠? 나의 기억과 니은의 측면에서 설명하라. 표일의 반복수 감액 정책의 효과를 니은에서 평가하고 나의 기억의 추가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도표 그래프를 읽고 이해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 복지 문제에 관련한 대안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가 항상 나오니까 도표 그래프를 잘 읽고 이해하는 친구들은 인문사회 1을 적극 공략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인문사회 1은 어디에요? 인문대, 그죠? 사회과학대, 예술대. 인문사회 2는 경영, 커뮤니케이션, 문화예술 경영, 글로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학과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어떤 편차는 그렇게 점수 편차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논제 잘 이해해서 정확히 답하면 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인문사회 2는 다의 최적이지만 불평등한 분배 상황,
가나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이어서 라의 관점에서 다 평등하지만 최적이지 않은 분배와 최적이지만 불평등한 분배가 가진 문제점을 각각 제시하고 가 관점에서 라의 해결 방안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자, 600자인데 어때요? 논제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쓰면 그냥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답이 딱 떨어지게 쓰면 그냥 600자가 차요.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말을 딱딱 떨어지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번도 보겠습니다. 가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둘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두 관점 각각 지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 파악 문제고 제시문 마의 기억과 가장 일치하는 것. 마에 나타난 기억과 가장 일치한 것. 여기엔 탈동조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탈동조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의 어떤 미분값이니까 어때 그 비율이죠, 그죠?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탈동조화 단계로 정의하는데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한 거 여기서 찾으라는 겁니다. 거의 그냥 수학적 아이디어 개념을 잘 이해해서 쓸 수 있냐 없냐를 맞추는 그냥 객관식 문제입니다. A, B, C, D 중에서 고르라. 그래서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적 개념을 그냥 이해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다. 뭐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분모분의 분자 기울기죠, 그죠? 오케이. 자, 문제 스타일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학적 개념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좀 두려워한다라는 친구들은 인문 1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합격 키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인문 1, 2가 구별됩니다. 문제의 성격이 약간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문 1은 도표 그래프, 그죠? 인문 2는 약간 수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다. 오케이.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분량은 짧은데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논제와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가 핵심이다. 오케이. 제시문이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냥 제시문을 논제에 맞춰서 잘 이해하면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시문에 모두 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낯선 개념에 대한 여러분이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에 모두 들어있어요. 모두 들어있음. 그래서 그 개념, 즉 제시문에서 이건 나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되겠다. 제시문의 중요 개념을 적극 이용하면서 글을 쓰자. 그래서 동덕여대는 시험 시간이 90분이고 문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또 볼펜으로 쓴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고요. 답이 딱딱 떨어지는 방식으로 글쓰기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합시다.